213쪽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매매 계약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 지급했을 때 등기, 서류, 교부, 동시이행 관계로 들어가서 잔금 이후에 등기함으로써 수익권 취득합니다. 이때 중도금 줄 때는 매수인은 변제기지만 매도인은 변제기가 아니죠. 즉 이럴 경우에 우리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때 중도금 지급하는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변제기 아닌 매도인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행할 후이행 의무자다. 그래서 중도금 줄 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고요. 다음에 잔금하고 서류 교부는 여기는 잔금 지급 변제기, 서류 교부 변제기,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너변, 나변 동시행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은 을이 잔금 지급할 때까지 서류 교부 거절,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행을 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동시행 관계니까. 역시 밑에 매수인도 마찬가지 을은 갑이 서류 교부할 때까지 역시 잔금 지급 거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 관계에 들어가면 선이행 거절권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들어갔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서로 항변권이 있을 때 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는 뜻. 그러나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지연이자가 붙을 것이다. 지체로 인한 책임이 아니면 잔금 주지 않더라도 지연이자는 안 붙을 것이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항변권이 있으면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변제기 했을 때 우리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 시행할 때까지 변제기는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선이행 거절권이죠.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갑은 을이 잔금 지급할 때까지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요. 역시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항변권이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다음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영원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가 줄 때까지 잠시 노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항변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법 들어가면 일단 기준을 저 끝에 가면 임대차가 있어요. 그 임대차 전까지는 일단 임의 규정으로 기억해 둔다. 달리 정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출발합니다. 있어서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 존재. 따라서 별개의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별개. 이때는 항변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대차 종료 후 상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을 것. 나도 변제기지만 상대방도 변제기 있을 때 너변 나변 있을 때 우리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 한다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는다면 선이행 의무자라고 표현하죠. 아까 중도금 줄 때 매수인은 변제기고 매도인은 변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지체 책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먼저 이행을 약속한 자가 항변권 없다는 얘기는 예외적으로 항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변권이 만약에 있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하던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 이행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 불안의 항변권. 네, 원래는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는데 불안할 때는 항변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예를 보겠습니다. 선이행 의무자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하면 네, 항변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항변권이 있게 되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도금 지급하지 않고 잔금, 현재까지 왔을 때 그러면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서류 교부와 잔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로 보기 때문에 항변권이 있습니다. 항변권 있는 동안은 잔금 관련돼서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도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지 않았을 때, 여기까지죠. 이때 매도인께서 중도금을 여기서 여기까지 안 준 것 관련돼서 전체 이행지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중도금 주지 않다가 잔금 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서류교부가 동시행관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잔금 지급 여기를 기준 삼아서 잔금 지급 이전 중도금 안 준 경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행지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금하고 여기 중도금 그다음에 또 지연 손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동시행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중도금 주지 않은 것은 항변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중도금 주지 않다가 잔금 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등기 서류와 잔금이 동시행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서류,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금 여기서부터는 동시 이행 관계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판례가 자주 뜨는 거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 두 번째는 자 3월 1일 매매 계약하고 3월 10일 등기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나중에 3월 15일 날 잔금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죠. 약속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3월 10일 등기 이전 이 상태 자 을은 갑이겠네요. 갑은 등기 이전에 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을이 3월 5일 파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3월 10일 등기 이전 선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3월 5일 파산했다면 갑은 아마도 불안할 겁니다. 3월 15일 잔금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렇게 불안할 때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 의무자 자신의 채무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했을 때 항변권 있고 불안할 때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는 사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 청구했을 것. 매도인이 이행 제공했을 때 매수인은 항변권이 없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서류를 제공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 거절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항변권 없는 사람은 지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한편 매도인이 이행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류 교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 항변할 수가 있어요. 항변권 인도가는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매수인이 잔금을 제공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항변권이 없죠. 매수인이 이행 제공했으면 매도인은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지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거꾸로 매수인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항변권 있는 동안은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변권하고 이행지체를 세트로 항상 연습을 해 두십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하라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후에 매도인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서류 제공 없이 잔금을 달라 한다면 이때 매수인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집어서 만약에 서류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아서 만약에 법무사나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서류를 맡겼다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죠.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매수인은 항변권이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잔금 청구하면 매수인은 항변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항변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잔금을 주지 않게 되면 바로 뭐다? 이행 지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꾸 연습하세요. 요 판례 태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현실 제공했으나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았을 때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여전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항변권 있는 동안은 이행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항변권 효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 거절 권능이죠. 왜 동시행 관계인데 내가 왜 먼저 이행을 하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버팅기는 권리. 버팅기는 겁니다. 영원히 버티는 것은 아니고 잠시 연기적 항변권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소송 이정 실체법상 효력이죠.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항변권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근데 이제 소송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변권 있는 사람이 법원에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단순 이행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받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 법원에서 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 항변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법원에서는 갑을 불러서 서로 상환하라. 너도 변제기가 있고 변제 있으니까 서로 이행하라. 상환 이행 판결을 하죠. 이게 상환 급부 판결입니다. 결국은 원고 일부 승소로 간다는 얘기. 이건 유치권하고 똑같습니다. 유치권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단순 이행 판결, 원고 전부 승소. 유치권 주장하게 되면 서로 불러서 서로 상환하라. 상환 급부, 상환 이행 판결을 함으로써 원고 일부 승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란 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계라는 것은 서로 채권 관계입니다. 갑은 을한테 채권 있고 을도 갑한테 채권 있을 때 상호 계산하자, 퉁치자 그런 뜻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한테 3억 노란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채권자, 을은 노란 채권 관련해서 채무자. 그런데 을도 갑에 대해서 하얀 채권 관련해서는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자, 이랬을 때 이 갑께서 을을 향해서 야, 상호 퉁치자. 이거하고 뭐 하자? 퉁치자.
상호 계산하자. 혹시 갑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말하는 사람의 채권, 상계하자고 하는 사람의 채권을 우리가 자동 채권이라 하고요. 이 듣는 사람의 을은 수동 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채권이 자동 채권, 듣는 사람의 채권이 수동 채권. 그런데 혹시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잔금을 합시다. 그러면 을은 네가 서류를 줄 때까지 나 잔금 안 줄 권리 항변권이 붙어 있죠. 갑의 을에 대한 3억 매매대금 채권은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을은 갑에 대해서 3억 채권, 요거는 갑에 대한 대출 채권입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대출 채권에 대해서는 갑은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 갚아라. 항변할 권리가 없죠. 갚아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하면. 그러면 갑의 노란 채권은 항변권이 붙어 있고 을의 하얀 채권은 갑은 항변권이 없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 대해서 자, 요거하고 상계하자. 요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요거하고 상계하자 그러면 을은 항변할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다시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고 이 하얀 채권은 항변권이 없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퉁치자 할 수는 없다는 것. 다음 항변권이 부정되는 경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항변권 부정되는 경우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채무 변제가 있고요. 담보권 말소 등기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보통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 나중에 지우겠죠. 그래서 이 채무 변제와 담보물권 말소 등기는 잘 보십니다. 채권이 주가 되고 담보물권은 종입니다. 채권이 있어서 담보물권 종이 붙었다. 그러면 주된 채무가 변제가 되면 이것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은 자동 소멸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 그러면 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도 역시 주종 관계로 가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요. 또 양도 담보에서 채무 변제와 양도 담보 말소도 소유권 등기 말소도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할 때는 마치고 가등기 담보할 때는 틀리고 양도 담보할 때는 마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채권이 주, 담보 물권이 종. 그러니까 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들어가고 가등기 들어가고 가등기 담보 등기 들어가고 양도 담보 들어가고 양도 담보 등기 들어가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 종, 부종성에 따라서 두 가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 다음 허가구역에서 협력 의무는 있고요. 대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허가 받기 전 매매 효력은 유동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는 없고요. 협력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이 명령자를 보십니다.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주인이 보증금 안 준다. 그냥 이사 가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재해 놓고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는 유지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사를 가는 순간 주인은 이미 지체에 빠졌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동생관계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자 등기 말소 의무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상대방이 다르죠. 낙찰자가 등기 말소하는 것은 채무자,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채권자 배당금 반환은 낙찰자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와 다르기 때문에 동생관계로 보지 않는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임대차 종료 후 목적 반환 의무도 이건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생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아래 거 위에 것은 기본이고요. 이 네 가지 판례를 잘 기억해 둘 것. 그래서 가끔 동생관계가 아닌 것들을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허가, 그 다음에 명령, 무효, 그 다음에 회수. 그래서 암호 코드를 드릴게요.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회수하라.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회수할 것.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항변권.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항변권. 그러면 1번 지문은 항변권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별개의 계약,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는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특약을 맺어서 당사택을 맺어가지고 우리 동생관계로 하자. 그럼 발생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나옵니다. 먼저 이행을 약속한 사람은 항변권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면 그때부터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항변권 행사하게 되면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항변권 가지는 자가 항변권을 주장해야 지체 책임을 면제받는다. 아니죠. 항변권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4단계로 연습하세요.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3번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겁니다. 항변권 원형이 없으면 원형의 뜻은 주장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법원에서 항변권 원형 주장이 있다면 주장이 없으면 단순 이행 판결 원고 전부 승소. 그런데 항변권 주장하면 둘 불러서 너도 변제기 너도 변제니까 서로 상환하라.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로 간다. 옳은 지문. 다섯 번째, 경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아니죠. 기억하십니까? 네.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뭐 할 것? 회수할 것.